수학 시간이랑 많이 겹치는 것도 많아서 이쪽에서 진행해요. 우선 그 이름이 강의 이름이 모의고사 기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라는 게 너네가 생각하는 그 기초가 아닐 거야. 기본적인 기초는 여러분들이 이미 3월 달에 한번 겪어봤을 테니까 그거를 기초라고 부를 수는 없고, 말하고자 하는 기초는 1학년이면 풀 수 있게끔 하는 걸 기초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 챕터 유형별로 딱 다섯 유형 정도를 볼 거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걸 할지 다 나올 겁니다. 30번대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모의고사를 아예 안 봤다, 그냥 뭐 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 좀 할 건데, 지금 다 60점대라고 했죠? 딱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편한 점수대니까. 그러니까 40점대 이러면은 단어부터 건드리고 완전 기본기부터 건드려야 되는데, 너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만 좀 간단하게 좀 보자. 그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볼 때 몇 문항이죠? 기억나요? 45문항, 그렇지? 45문항이고 여기를 크게 듣기랑 독해로 나누죠. 듣기가 몇 개고? 17개가 듣기고요. 나머지 28개가 이제 독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시험은 몇 분 정도 보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이 몇 분이냐면 총 70분입니다. 70분인데 이 듣기가 진행이 되는 게 보통 25분 정도 될 거야. 1학년 때에는. 3학년 때 거의 달라지는 없고요. 그래서 25분이 정도가 듣기가 되고 25분이 듣기고, 그럼 나머지 시간 중에서 OMR 체크하거나 검토할 시간 5분 정도만 간단하게 빼면은 총 몇 분 정도로 해당이 되는 거냐면 40분 정도가 이제 독해거든요. 근데 이 독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28문항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1분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속도감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네가 할 때 듣기를 할 때 듣기만 하는 분 없죠? 뒤에 거 같이 풀지. 이 듣기를 할 때 뒤쪽에 18이랑 19랑 20번 따위 난이도가 쉬우니까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25번에서부터 28번이 그 내용 일치인 거 아세요? 그래프랑 이제 인물 설명이랑 실용문 나오는 거. 그리고 29번 문법까지 해서 난 이렇게까지 듣기 할 때 풀라고 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최대? 듣기 할 때 이 뒤에 거를 같이 풀어나간다 생각하면서 듣기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뒤에 있는 총 8문항 정도는 풀려있는 게 시간 확보가 제일 유리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듣기 하실 때 뒤에 거를 같이 푸는 것도 한번 좀 적용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요번 수업에서는 이걸 안 해요. 아예 이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점차 늘려나가는 거고, 실제로 이런 25에서 28번 문제 풀 때 이걸 해설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 있나?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듣기랑 기본 문항을 같이 푸는 연습을 매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면 제가 그 지난 기출거를 줄 건데 완문제를 줄 건데, 이 기출 시험지 듣기 파일이랑 같이 톡방에 올릴 거거든, 만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시는 게 뭐냐면 그 실제 시험지를 답지랑 같이 줄 거야. 듣기 대본이랑 해서 듣기 파일을 진행을 하면서 뒤쪽에 있는 이 문항대를 추가적으로 풀 수 있게끔 동시에 연습을 하세요. 시간은 30분 잡고 듣기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30분 잡는데 시작하면은 듣기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그 시험지에 있는 이 뒤쪽 문항들을 푸는 거. 이걸 30분에 끝내기. 그리고 30분 안에 다 그걸 풀었다 하면은 채점만 하세요. 이해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30분에서 듣기랑 같이 뒤에 풀고 다 풀면 채점. 이 부분만 채점하세요. 오케이? 이건 지금 수업 때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뭔 말 알나? 그래서 영투랬다. 여기 뭐 윈터스쿨 썸머스쿨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숙제를 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오케이? 오늘부터 따로 줄게.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은 그 기본 문항 말고 뒤쪽에 30번대 있죠. 30번에 있는 어휘 문제랑 그리고 30 빈칸은 제외하고 35번 탈락이랑 36, 37 순서랑 그리고 38, 39에 해당이 되는 삽입,
그 다음 마지막으로 40번의 요약 요 정도까지만 할 거야. 아까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여기는 스킬이라기보다는 웬만해서 거진 생독해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정답의 근거까지 다 표시해 주시면서 숙지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항수는 아마 전체가 100 몇 문항 정도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한 번 한 번 수업할 때마다 숙제가 한 20문항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죠? 안 가볍나? 가볍지? 이번 주까지는 좀 빡세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방학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목표하고자 하는 30번대 유형 다음번에 시험 볼 때는 꼭 맞춰보시고 오늘부터는 첫 번째 유형인 30번 유형 어휘 유형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책의 내용은 책의 문제들 기출로만 가져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문항 같이 풀어나갈 때 How to approach 아래쪽에 좀 정리해 보시면서 그냥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근거를 찾아나갈지를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책을 살짝 계속 넘겨다 보시면 어휘 유형, 어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ABC로 이루어져 있는 양자택일형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지선다로 나와 있는 문법 어휘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요즘 추세는 ABC 순서 문제로 너네 예문에 있는 지금 첫 번째 예문에 있는 ABC 유형이 원래는 안 나와야 돼. 잘 안 나오게 되고 점점 이제 오지선다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수능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이 될 거야. 조정이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내려간다는 감안하에서 AB형도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우선 다뤄야 되는 내용은 이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말해줄 거고 ABC형은 뭐 다 첫 번째 경우만 제외하고서 거의 다 겹치는 내용이니까 한번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휘 유형을 풀어갈 때 How to approach 필기 부분이에요. 어휘 유형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주는 게 있어. 진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주고 가야 되는데 첫째로 뭐냐면 보기에 나오는 어휘는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간혹 어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틀릴 때 보기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자주 있거든. 자주 종종. 근데 어휘 문제는 절대로 단어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절대로 못 내요, 그렇게. 애초에 출제평가원에서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게 단어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휘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휘력을 요구했으면 시발 중학교 때 했었던 영영풀이나 쳐냈지. 근데 너네 문제 읽어봐.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단어의 뜻이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냐? 뭘 물어보고 있어? 그래. 흐름상 적절한 거지. 그럼 이거는 단어의 뜻이 문제가 아닌 거야. 반대로 말하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내가 모른다? 그 말은 단어가 어렵게 나왔다가 아니라 내 대가리에 있는 어휘력이 개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진짜야. 이거는 팩트야. 이거는 1학년도 포함해서 3학년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실제로 3학년에서도 3학년 문제 보면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지? 네거티브 이런 거 나와요. 이거 너네 외우는 거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 단어는 절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어를 몰랐다? 단어의 뜻을 내가 모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대가리가 깡깡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꼭 단어량을 계속 늘릴 것. 그래서 단어의 뜻은 모를 수가 없다.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엔 내 어휘력이 깡깡이라는 소리고 절대로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는다예요. 그래서 단어를 모르게 됐다는 순간 단어 어휘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걸 고쳐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인데 각 이거 오지선다형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각 보기 단어의 참 거짓 여부는 문장의 앞이나 뒤에 무조건 근거를 줘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예문에서도 지금 보면은 A, B, C 문제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A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단어가 안 들어가야 되는 그 근거가 그냥 읽고 간단하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앞뒤나 제시가 돼요. 무조건. 그 내용이 결에 맞게끔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다가 아니라 저 보기에 있는 단어가 왜 맞는지 왜 틀린지를 앞이나 뒤에서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예문으로 이따가 이번 문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조건 근거가 제시가 되니까 이거 정답을 왜 이런 걸로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왠지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라는 해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부분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라고 제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거가 무조건 제시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 근거를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셋째가 중요한데 이게 1학년한테는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요. 습관이 잘못 들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특강이니까 좀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는 A, B, C 유형이 아니라 오지선다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설명해 준다고 했죠. 자, 오지선다 잘 생각해봐. 이거 그냥 보여줄게, 그림으로. 아이고. 그래도 오지선다 이렇게 문제가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오지선다 문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글을 읽어가겠죠. 흐름 문제니까. 흐름 문제에서 쭉 읽어 나가고 중간중간 읽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처음부터예요. 흐름 읽어 나가는데 여기서 이 1번 보기가 시작하는 부분 있죠. 1번 보기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 2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세요? 2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첫 부분까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2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앞쪽은 절대로 정답을 못 내요. 다시 말하면 1번을 정답을 못 내요. 애초에. 요 놈은 어휘 문제가 아니라 맥락 문제가 되는데 (1번에서부터) 문제의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오지선다로 보고 있지만 실제는 사지선다고요. 만약에 몰라서 1번 찍는다? 그럼 대가리가 깨져야 돼. 정답이 아닌데 뻔히 고른 거예요. 정답의 확률이 애초에 0%야 여기는. 1번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단어 뜬 문제냐 맥락 문제냐? 맥락의 문제거든. 하주야 너 이런 말 잘 들어봐. 옛날 옛적에 부모를 잃은 남매가 살았다. 자, 이 문장 하나 줬어. 이 글의 맥락이 전체 분위기가 혹은 내용이 좋은 말로가 나쁜 말로가? 모르지. 씨발 그따구 하나 줘놓고 어떻게 해? 결국 평가원에서도 이 한 문장 가지고선 너네가 맥락을 못 잡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2번 보기 전까지의 문장에서는 절대로 맥락을 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1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고 1번은 그냥 맞다고 받아들이시면서 읽어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제일 중요해질 포인트가 1번이 정답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은 이 글의 맥락에 맞는 보기가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2번 전에 무슨 글을 말하고 있는지 글의 주제를 잡을 것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2번이 보기가 포함된 문장 전까지 꼼꼼하게 읽고 확 잡으란 뜻이야.
반대로 이거를 못 잡는다. 그럼 그게 틀려. 어쩔 수 없이 찍게 되는 문제가 돼. 평가원에서도 원래 5개 보기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희생하고 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 희생하고 흐름 문제를 내는 건데 그만큼 힌트를 많이 주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나 힌트 더 줘서 너네한테 맞춰봐라 했는데 그것도 맥락 못 잡는다. 그럼 틀려라 이거야. 이건 뒤쪽에 있는 흐름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각각 한번 예문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제를 볼 때 항상 처음부터 보시고 선지의 어떤 부분에 근거가 나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같이 가볼게요. 첫 문장 보시면 How does a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첫 번째 제시한 게 지금 보여.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지도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first, 먼저 첫 번째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뭐 하라고 하냐면 by listening to them, 그들의 목소리 뭐 하래요? 경청하래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는 그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래.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넘어가 봅시다. Let them know you respect their thinking. 너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 라는 걸 알려주래요. 상대방이 기분 좋고 상대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게끔. 그 다음 선지 봐볼까요? 그 다음 시켜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시키래요. 그들의 의견을. 그럼 생각해봐. 지금 지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할 거면 그 의견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 그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앞에서 이미 다 제시가 되었었잖아. 그럼 우리는 이 A 자리는 그들의 의견을 내뿜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 말은 즉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앞이나 뒤에 분명히 근거가 존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편하게 갈 수가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게 무슨 내용의 글인 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제목을 정리해볼까? 이 글의 제목은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죠? 편하게 설명해보면 지도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시가 됐던 거고요. 괜찮지? 자, 그럼 이 맥락을 잡았다는 전제 하에 쭉 더 가봅시다. 추가적으로 You might learn something. 무언가를 알게 될 수도 있대요. 그 다음 A friend of mine. 자기 친구 중 한 명 얘기한 거 보이세요? 자기 친구 한 명? 자, 이거는 2학년 때 특강에서의 추가 내용입니다. 너네가 이거 문제풀이 유형에 덧붙여서 하셔야 되는 건 모의고사 형식의 글의 형식을 같이 보는 걸 연습을 할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4학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면서 느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주제였죠. 생각 잘 따라와.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 친구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럼 이 글 전체 중에서 이 부분으로 지금 문장 읽으면 이 전체 글에 뭘 대는 것과 다름이 없지. 그치, 이게 예시죠.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예시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휘 유형이 아니라 그래 스트럭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갈게. 이거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모의고사 글이 너네 아마 아직 많이 읽어보지 못했겠지만 많은 기출을 풀어보고 2학년 때 슬슬 접근하다 보면은 그때 좀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거진 글의 형식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와. 엄청 비슷한 게. 모의고사 글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이상한 걸 가져오는 게 아니야. 너 예를 들어서 너네 뭐 일기글 같은 거 본 적 있어? 없지. 소설 내용 읽어본 적 있어? 없어. 소설 같은 거 안 가져와. 얘들은 무조건 짜여진 틀 안에서 자기들이 시험에 쓸만한 글의 형식이 있다면 그것만 가져오거든. 그 글의 형식이 총 9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9가지 다 알 필요 없고 제일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볼 건데 먼저 첫째로
열거 방식을 띠면서 말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문장이랑 그 두 번째 문장이랑 그 세 번째 문장이랑 내용이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야. 나는 잘생겼다, 나는 뭐 인기가 많다, 나는 뭐 뭐야 콧대가 높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짓거리는 거야. 그런데 영어에서 똑같은 얘기만 짓거리면 애들이 아무리 몰라도 단어는 대충 알면 무슨 소린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단어로 때려 맞추지 못하게끔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가장 어떤 형태가 많이 보이냐면 패러프레이징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패러프레이징 처음 들어보니? 패러프레이징 뭐냐면 같은 말을 다르게 말하는 거야. 같은 말을 다르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2학년 때 접하게 될 텐데 1학년 때는 너무 직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2학년 때는 너무 대놓고 패러프레이징을 대놓고 얘기해줘요. 했던 말을 다르게 하는 건데 뭐 이런 거야. 여기서 간단하게 느껴보면 여기 얘가 중요하게 느끼는 방법이 첫 번째로 뭐라고 했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 이걸 다르게 말해봐.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결국 그 사람들의 의견을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같은 말이잖아 결국에. 의미가 같고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고, 모든 영어 모의고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패러프레이징이 무조건 필수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빈칸 유형이야. 거기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모의고사 글의 스트럭처는 첫째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둘째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이 보이면 바로 예시라는 거 느껴질 거고,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라는 말이 없지만 보편적 얘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데에서도 예시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예시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봐. 너가 나한테 잘생겼다라고 자랑을 할 거야. 자랑할 거야. 자, 근데 잘생겼다 주장을 했어. 근데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럼 너가 다시 한번 주장을 할 거야. 저 정말로 잘생겼다고요? 라고 했는데 그래? 라고 하고 있어. 내가 납득을 못해.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납득할래? 어떻게 해서 납득을 시킬래?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야. 쌤, 제가 진짜 저번에 뭐 발렌타인데이 때 씨발 막다 싸였다, 이런 식의 예시를 드는 거지. 그럼 예시를 드는 것도 어쨌거나 너가 잘났다 잘생겼다라는 걸 보충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느낄 건 예시를 들게 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 뭔 얘기냐? 앞에서 지가 할 주장이랑 주제 같은 걸 다 말했다. 결론은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다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예시를 언급한 순간 너네가 느낄 건 앞이 주제라는 거야. 다른 거에서 현혹되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예시를 들고 있으니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지도자가 상대방이 중요하게끔 느끼는 방법이라는 게 이 글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물론 좀 예외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엄청 많이 없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글 구조. 이것도 진짜 졸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뒤에 순서 문제도 할 거니까 이거 개 많이 보일 텐데, 자, 너네가 한번 느껴봐. 세상에는, 이 모의고사 글이 첫 번째로 이렇게 갖다 줘봐. 세상에는 물질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기물, 하나는 무기물입니다. 이렇게 되겠어. 자, 그 다음 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다음 글은 어떻게 편성할까? 이 결국 두 가지를 뭐 할 것 같아요?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을 할 때 글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유기물과 무기물의 이 두 가지 개념을 서로 비교대조 해줘야 돼. 비교대조. 그래서 모든 글에서 두 가지 것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글의 형태가 비교와 대조 형태로 흘러간다는 걸 너네가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건 순서랑 삽입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당연한 걸 못 지키는 애들이 태반이야. 꼭 비교대조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두 가지 거 나오면. 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까지만 합시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모의고사 첫 문장이 이렇게 한다고 쳐보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뭐라고 믿냐면 물은 우리 몸에 좋다고 믿고 있다 라고 시작했어. 글의 제목이 뭘까? 항상 모든 모의고사들은 너네 생각해봐.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몰랐어. 이제 알면 돼. 물을 마시면서 생활하는 우리가 당연히 물은 필수적인 거라고 알고 있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던질까? 사실 아니에요 라는 말을 다시금 덧붙이기 위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읽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해서 믿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웬만해서 다 믿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실들, 쉽게 말해서 좀 어렵게 말하면 두 글자로 통념이라고 해요. 어떤 통념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이 모든 통념들을 무조건 반박하거나 혹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네 개는 조금 사소하니까 2학년 때 추가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이 글 구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글의 흐름 자체가 다르게 어떻게 편성이 될지 대충 느끼고 올 거야. 처음이니까 한번 덧붙여 볼게요. 예를 들어서 통념을 글의 구조로 따라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 모든 글이 있을 때 맨 앞부분에 통념을 제시하겠지. 통념을 제시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가 결국 뭐 할 거라고? 이 통념을 반박할 거지. 그럼 이 반박하는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야? 통념이 주제가 되는 거야? 반박 부분이 주제가 되지. 근데 반박 부분이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통념을 먼저 깔고 가잖아. 그럼 주제 부분은 위쪽에 위치하는 중간에서부터 위치하냐? 중간에서부터 위치하게 돼요. 주제가. 그럼 이걸 알게 된 순간 위쪽 독해 부분을 씹을 수가 있어. 설렁설렁 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아 글을 중심부터 좀 중간에서부터 좀 제대로 봐야겠구나 라는 게 보이고, 둘째로 통념이 제시가 됐을 때 이를 분명히 아니에요, 사실은요 라면서 중간에 연결어구가 보이겠지. 그럼 in fact 사실이야 혹은 however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서부터 주제라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 앞부분까지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알아두는 게 이제 2학년 특강 내용이 돼요. 그걸 알면 진짜 독해가 개편해. 이거 나중에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둘 스트럭처는 총 8개 중에 4개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이 부분은 이때 이번 특강에서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냥 읽는다기보다 찾아나간다는 생각해보세요. 자, 일단 그럼 여기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서로 열거 방식이고 여기에서부터 예시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제는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본론을 돌아와서 이제 문제풀이 방식으로 갈게요. 문제풀이 방식 보니까 일단 지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한때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떤 큰 회사의 CEO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대요. 질문, 이거 지도자죠 지금? 자,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인지 봅시다. Who told one of his managers, 그 사람의 직원 중 한 명한테 뭐라고 했나봐. There'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너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nothing, 있다 없다?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좋게 말하고 있냐 나쁘게 말하고 있냐? 나쁘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거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이전에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없대요. 그럼 직원을 까고 있지. 지도자의 자질이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렇다면 블라블라 얘기한 거 넘어가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상상해봐라. 무엇을 상상해봐라? 개선 혹은 손실. 무엇에? 셀프-이스템. 이거 좀 오타예요. 여기 앞에 이가 붙어, 여기 짝대기부터 되는데 셀프-이스템은 아셔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뜻이에요. 필수 단어입니다.
어떤 자존감 매니저가 느꼈을 법한. 자, 그럼 지도자의 자질상 지금 저거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매니저의 입장에서 자존감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깎였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되고, 이 부분을 근거로 잡을 수 있었던 건 아까 우리 맨 위쪽에서 잡았었던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말 하니까 안 좋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죠. 혹은 이 부분이 근거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몰랐어도 여기 봐봐, 대놓고 보여요. 그것은 must have discouraged him. 뭐 했을 것이다? 그를 낙담시켰을 거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는 부분도 이 부분의 근거가 되죠. 글이 쉽지? 내용이 쉽다고 개무시하지 마세요. 근거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2, 3학년 때 족도 어려워요. 여기 3점짜리야. 개 어려워. 자,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갈게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붙이려고 했는데 와, 이런 게 너무 좋아. 무슨 뜻이야 이거? 반면에야. 너네 반면에라는 말을 언제 쓰냐? 반대를. 서로 반대되는 거 얘기해야지.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대조 때리는 거야. 앞의 내용이랑 대조 때리는 거야. 그럼 앞의 내용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을 긁는 거였으니까 뒤쪽은 높여주고 좋은 면모를 보여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가나 봅시다. 반면에 너가 그 사람에게 중요성을 느끼게 할 때, 그럼 너무나 좋은 얘기 가지. 그럼 이거 안 봐도 돼. D는 빠르게 에너지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반면에라는 말로 얘기를 해주면서 앞쪽에도 중요하게 느끼게 해준다면이라고 근거가 잡혀 있으니 increase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죠. 글구조를 본다는 게 이렇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반대 내용이 된다는 거면은 플러스구나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연습할 건 가장 넓은 패턴에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첫째, 구조 보기. 이걸 볼 줄 아는 게 글 진짜 빨리 읽는 방법 중 하나예요. 글구조 보기 총 4가지를 지금은 아직 어색하겠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의 결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어휘 유형에선 A, B, C 순서 문제를 제외한 오지선다 문제 기준으로 첫째, 단어의 뜻은 보기에 있는 단어의 뜻은 어떻다? 쉽다야. 어려워서 몰랐어요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평가는 이미 너네가 고의 수준으로 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모른다, 내 어휘 이렇게 깡깡인 거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둘째, 각 보기 단어를 여러분들이 감대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앞이랑 뒤에 근거가 있다는 거. 그 근거를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풀 때. 셋째, 오지선다 기준으로 몇 번이 정답이 아니라고요? 1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쌤 1번 되면 어떻게 해요? 씨발 해볼게. 그러면 평가가 잘못된 거지. 거기에서 무조건 그러면 이제 탈이 발생해요. 어쩔 수 없이 못 내, 1번은. 그 말은 즉 아싸 사지선다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2번 전에 무조건 맥락을 잡을 것이에요. 못 잡으면 틀려. 여기서는 그냥 찍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풀어오실 때 2번 전까지 있고 이 글이 뭐가 어떻다는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정리해오세요. 아래쪽에 제목. 여긴 제목이 지도자가 뭐 사람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했었던 거잖아. 그런 것처럼 뒤에 문장에 풀어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A, B, C 문제는 좀 넘어가 보고요. 세 번째 거 약간 Technological Development 문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전까지 먼저 읽고 2번 전까지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걸 제목을 아래쪽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보기를 정답이 맞는가 틀린가로 한번 유도해 보세요. 시간은 2분 30초 드릴게요.
제목 좀 물어보자. 지금 제목을 볼 때 네. 여러분들 눈을 둬야 되는 건 여기 전까지는 의심 없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기술적인 발전이 이따금씩 뭘 만든대요? 변화를 만들죠. 그 기술적인 발전이 변화를 만드는데 이 변화라는 것이 어떠하대요? 불편하다. 불편하대요. 그럼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그래서 기술적 발전이라는 것이 이따금씩 뭐에 마주친다? 저항. 저항에 마주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몇몇은 그 기술적 발전을 뭐라고 인지한대요? 위협이라고 인지한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발전이 변화를 유도하는데 변화가 불편하니까 기술적 발전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 그렇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잡으셨으면 이젠 80%푼 거야. 돼요? 이 맥락을 잡고 각각의 보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1번 패스하면서 2번으로 갑시다. 중요하답니다. 확인하는 거 알아두는 게 무엇을 알아두냐?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천적인이라고 보시면 좋죠. 내추럴은 이제부터 자연스러운이라고 보지 말고 선천적인이라고 보세요. 선천적인 hate 싫어하는. 증오 싫어함이죠. 네. 그럼 무엇을 싫어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불편함. 그럼 불편한 거 아까 싫어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잖아. 그렇지. 불편하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고 있고. 1번 문장에서 첫 번째 근거가 나와 있죠. 패스. 자, 우린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다음 우리의 그 기술적인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을 때, 그다음 이건 연결하고 외웁시다. As a matter of fact 한 번에 묶어서 in fact와 동의어예요. 무슨 뜻? 사실상 most of us 우리들 대다수가 prefer 뭐 한대요? 선호한다. 선호한대. 그럼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변화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면 돼, 안 돼? 네. 안 되죠. 변화 아까 불편해한다고 했잖아. 네. 그럼 변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겠지. 자, 근데 보면은 the path 길을 싫어한대요. 무슨 길? 최소한의 저항의 길을 선호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우리 기술이 이따금씩 뭐에 마주친다고 했지? 저항. 저항에 마주친다고 했죠. 근데 이 저항이 왜 마주치는 거야? 기술이 뭘 유발하니까? 불편. 변화를 유발하니까 불편한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저항을 싫어하고 기술의 발전을 싫어하니까 저항이라는 것이 적은 걸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는 패스가 되죠. 왔어. 근거가 다 위쪽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뭐의 최선급인지 알지? 뭔데? 이거 단어도 몰랐어 알았어? 약간 대강은 알고. 대강이 뭔데? 저는 몰랐습니다. 단어들 여기서 뚫리면 아 내가 단어가 조금 부족했구나라고 느껴야 되고, 요거는 원래 뭐의 최선급이냐면 리틀이에요. 리틀. 그리고 리틀이 조그만 적은이잖아. 요거의 비교급이 뭡니까? 레스. 최상급이 리스트예요.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죠.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굿, 베터, 베스트 이런 거 할 때. 자, 다시 저항이 적은 걸 좋아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다시 다르게 말해볼까? 저항이 적은 걸 좋아한다는 건 변화야 유지야. 유지. 그치, 유지를 더 좋아한다. 메인테넌스를 좋아한다가 되겠죠. 그 다음 this tendency, 이러한 경향, 즉 변화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않는 거. 변하지 않으려고자 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와 다름이 없냐? 이게 똑같은 말을 열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야지. 우리가 아까 기술의 발전이 저항에 마주친다고 했잖아. 그럼 저항에 마주치니까 진정한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unrealized한 상태로 간대요. 질문. realize 뜻 두 개. 원하다. 그 relive. 아 그래요? 깨닫다. 내가 무언가 깨닫다. 리얼화시킨다고. 실현시키다. 그러면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는이라는 단어로 보는 게 좋겠죠. unrealized니까.
이 말이 돼? 아니요. realize가 무슨 뜻인데? 깨닫다. 깨닫다지. realize 그리고 또는 실현시키다야. 꿈을 실현시킨다 할 때 실현시키다. 그럼 realized는 실현된, 된. unrealized는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봤다시피 기술의 발전이 저항에 마주하게 되니 발전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고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 영향력이 실현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지. 개발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서 체크했었던 부분으로 또다시 연결돼서 실현되지 못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죠. 근거를 찾아야 돼요. 저거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 네. ed가 붙었고 on만 붙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이 문제인데 마지막이 정답이 되는데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심지어 우리의 생각들 무슨 생각들?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우리의 삶을 enhance 높이는 거. 강화시키고 높일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생각.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더 놀려준다라는 생각.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적어야겠지. 왜? 변화가 안 좋고. 불편하고 안 좋은 거니까 자기들한텐. 그렇다면 이 개념은 다 우리의 편안함에 대한 선천적인 욕망 때문에 높여져 아니면 낮춰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encourage가 아니라 discourage가 되겠죠. 맞으셨습니까? 네. 이 맥락을 계속 잡고 물고 간 거야. 지금 2번에서부터 5번까지 보기에 진입 판단을 할 때 계속 어떤 지문을 가지고 왔나 봐봐. 위쪽에서 계속 깔고 왔죠. 제목을 가지고서. 이 제목으로 유도하면서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각각의 보기를. 괜찮죠? 할만함? 좀 더 가봅시다. 두 개를 이제 보죠. We often ignore 문장 몇 번이냐 이거? 5번이요. 5번, 6번 해봅시다. 6번은 ABC라서 근거만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5번, 6번 해봅시다. 시간 4분.
근거 표시도 꼭 하세요. 어디서 정답을 이동할 수 있나? 30초 기다려봅시다. 되셨나? 근거를 찾아봐. 근거. 이거요? 응? 단어가 막혀? 그러니까 평소 단어 시험 잘 봐야 돼. 모고 단어는 교과서 단어는 너무 달라요. 네, 저 숙제 안 했는데 어떻게? 어? 저 숙제 안 했는데 어떻게? 오늘 해 남아서 시간이 없네. 시간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요? 잘 수학 특강 가지 마요. 만들어야지. 이거 끝나고 수업 시간 있잖아. 수학 특강 가야죠. 이거 끝나고 시간 있잖아. 없는. 자, 갑시다. 아니. 그 We often ignore small changes 문장 볼게요. 먼저 얘들아 이거 하다 가면서 지금 감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르는 정답 자리가 정말 알맞지 않은 단어로 쓰인 거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반을. 주어진 단어의 반대말이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리까리 하면은 주어진 문장, 주어진 보기에 반대말을 넣어서 말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된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괜찮? 네. 그다음 그럼 이 5번 문장의 제목을 적을 건데 혹시 1번 뜻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거 의외로 애들 잘 모르더라고. 1번에 매럴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네. 동사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요? 그렇네요. 투부정사 뒤쪽에 있으니까 설마 이걸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매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으로 배우셨나요? 문제 말고 What's the matter 할 때 그때는 명사 맞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면은 무슨 뜻이냐면 뜻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잘 나옵니다. 중요하다요.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더 알아두실 게 요 놈은 자동사입니다.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 이거.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을 푸실 때 2번이 포함된 문장 전까지는 무조건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의심 없이. 해석할 때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often ignore small changes. 우리가 뭐 한대요? 작은 변화는 무시하는. 그렇지. 조그만 변화를 무시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 왜냐하면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유가 사소해 보여서. 우리가 중요한 변화를 많이 무시하게 된대요. 그 이유가 너무 중요치 않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거 보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말해주고 있지. 우리가 돈을 조금 절약했어. 근데 그 조금이 너무 사소한 변화인 거야. 그래서 you're still not a millionaire. 그 갑부가 아니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if you study Spanish. 너가 스페인어를 1시간 동안 공부했어. 조그만 변화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 언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이제부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조그만 변화를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지만 결과가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데요. 나타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빠르게. 이 빠르게라는 말이 지금 앞쪽에 있는 예시 2개에서 느껴지는 거 보이세요? 네. 바로 아직도 될 수가 없다. 아직도 갑부가 아니다. 아직도 배울 수 없다. 라는 말로 지금 얘기했으니 근거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패스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문제가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뭐 하게 된대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일상을 그치. 그냥 넘겨요. 이전의 일상으로 슬라이드 백 뭐 하게 된다? 다시 돌아가요. 그렇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온대요.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이 된다는 뜻이죠. 원상복구 된다는 뜻이야, 간단하게. 여기까지 첫 번째 패턴. 자, 두 번째. 또한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변화의 어떤 속도? 느린 속도.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늦게 일어난다? 늦게 일어난다야. 절대 아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난다고 앞에 얘기했던 거 보이시죠? 이 늦게 결과가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뭐 하게 되냐? Makes it easier. 쉽게 해준대요. 뭐가? To break a bad habit. 나쁜 습관을 죽여 고치는 걸 고치는 쉽게 해준대. 아니죠. 아니죠. 어렵게 하겠죠.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결국에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결국에 많은 시간을 변화를 드린다는 건데 이 변화를 해나가는 게 그렇게 결과가 안 보이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온다며. 그럼 이전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 나쁜 습관을 고친다는 건 변화를 하는 거니까 이전 습관을 깰 수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 없다가 돼야죠. 그래서 여긴 답의 근거가 틀리죠. 앞에서 제시한 게.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easy가 아니라 정답이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네, difficult로 바꿔야겠죠. 다른 것들은 편하게 반복이 될 거예요. 조그만 결정이 쉽게 무시가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 언급하면은 when we repeat small errors 우리가 뭐 하게 된다면 잘못을 조그만 오류를 뭐 한다면 반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함으로써 나쁜 결정을 계속 따라감으로써야 그럼 결국 반복한단 말이니까 편하게 느껴지겠고 그 다음 그런 조그만 선택들이 add up 결국 뭐가 된다? 나쁜 결과가 된다. 나쁜 결과가 되는 거니까 결국 잘못된 걸 반복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야 안 한다야? 발생한다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쉽죠. 근거가 여기 앞에 간단한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로 쉽게 유도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뇌 얘기인데 The brain makes 여기 문제 볼게요. 얘들아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외우자. 너네 모의고사 지금만 볼 거 아니잖아. 네. 어차피 K 고딩이면 계속 봐야 돼. 수능 때까지. 그래서 하나 지금 머릿속에 외우세요. 차라리. 바로 뭘 외울 거냐면 지금 여기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대가리 속에 있는 뇌 얘기하고 있지. 네. 뇌 얘기할 때 이거 잘 기억해놔. 그냥 외워놔. 모의고사에서 뇌 얘기가 나온다. 그럼 같은 말로 무엇과 다름이 없냐면 에너지 효율이 좋다야. 이거 그냥 외우세요. 뇌 얘기가 나오면 99%도 아니야. 그냥 100%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가 몇 개 있거든. 몇 개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거야 고3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 선사시대 사람들이라는 배경이 깔린 글이 있다고 쳐봐. 선사시대 사람들 옛날 케이브맨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 깔리냐면 있는 대로 다 처먹는다야. 왜 그럴까? 먹을 게 없어서야. 먹을 게 없어서 있는 대로 다 처먹는 거야. 왜 다 처먹을까?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 뇌 얘기인데 뇌 얘기는 진짜 개 많이 보일 거예요. 나중에 뇌 얘기가 나오면 일단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은 기관이다라는 개의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또 있잖아. 창의력이라는 소재가 나오면 좋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럼 몇 가지 소재 알아두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뇌가 makes up. make up 뭐 한다는 뜻이야? 화장 말고
메이크업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 화장하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잖아. 여자들 메이크업 한다 이런 거 할 때. 네. 메이크업이 무슨 뜻이냐면은 얼굴에 어떤 윤곽을 만들 수 있게 조립한다 혹은 뭐 만든다라고 해서 구성하다요, 구성하다. 근데 이거 몰랐어도 뒤에 유도하시면 좀 느껴질 거예요. 자, the brain makes up just 2% of our body weight. 우리 몸무게의 몇 프로를 구성한대요? 2%를 차지하고 있대요. 하지만 20%의 에너지를 쓴대. 그러니까 무게는 또 조그만데 에너지는 개 많이 쓰고 있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서 in newborns라고 나와 있죠? 이거 누구를 가리키냐? 아기. 새로 태어난 애새끼들이니까 신생아. 그치, 애기들 신생아야. 뭐 해주고 있니? 앞에 문장에 이 뒷문장이 예시로 간단히 한번 얘기해주지. 그냥 뇌가 많이 차지한다가 아니라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그럼 신생아들의 대가리도 아니 뇌도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많이 사용하고 있다가 돼야 되겠죠. It's no less than 60%. 65% 최소한 65%만큼 쓰고 있대요. 에너지 개 많이 쓰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럼 에너지를 개 많이 쓰고 있어. 그다음 that's partly why. 저 부분적으로 애새끼들이 sleep all day, all the time. 애기들이 뭐 해요? 하루 종일 자요. 자요. 이 이유가 뭘까? 자라나기. 뇌가 자라나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뇌가 결국 애새끼들 지치게 하는 거죠. 에너지 너무 쓰니까. 야, 그리고 지치게 했으니까 당연히 자겠지. 앞 문장에서 근거가 나오죠. 그다음은 넘어갈게요. And have a lot of body fat. 체지방도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to use as an energy reserve when needed. 필요할 때 에너지 저장소로서 사용하려고 지방도 많이 높대. 여기 에너지 축적하는 거지, 애새끼들한테. 자, 그다음 이제 누구 얘기하냐? Our muscles. 누구? 근육 얘기도 할 거야. 자, 근육은 use even more of our energy. 우리 에너지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쓴대요. 근육이 에너지의 양을 더 많이 쓴다고. 대략 a quarter. 몇 분의 몇? 4분의 1. 4분의 1 정도. 전체 중에 4분의 1을 쓴다는 거야. 야, 아까 뇌가 몸무게가 몇 프로였지? 2%. 2%였지. 근데 에너지 몇 프로 써? 20%. 20% 쓴단 말이야. 근데 근육도 에너지를 몇 프로 쓴다고? 25% 쓴다고. 그러니까 더 쓰는 거잖아. 근데 하지만 우린 근육이 많아 적어? 많단 말이야. 2%가 아니라 한 뭐 50%, 80% 이렇게 해볼까? 80% 넘어가. 예를 들어. 그래, 몇 프로를 하냐? 50% 하자. 예.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실제로 per unit of matter. 이게 좀 어려운데 아까 matter이 무슨 뜻이었냐?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동사가 있었지. 명사로는 뭐가 있었지? 문제라는 뜻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로 쓸 수가 없어 여기는 또. 그럼 세 번째 의미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질 라는 뜻이에요. 물질. 그래서 per unit of matter 물질 단위당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뭐뭐당. 우리가 미터 퍼 세컨드 할 때 뭐뭐당 이렇게 하는 표현 있잖아. 그게 퍼가 이거예요. 퍼. 즉 물질 당이 당 쓰는 금액을 쓰는 걸 봤을 때 뇌가 사용한대요. 훨씬 더 많은 혹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누구보다 다른 organs 조직 장기보다. 장기.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2%일 때 20% 쓴다 했지. 근데 근육 같은 거 50%가 25% 에너지 써요. 그럼 누가 단위당 더 많이 쓰는 거죠? 뇌가 되겠죠. 그래서 뇌의 입장에선 더 많이 쓰는 거니까 모월이 되겠죠. 아까 위쪽에서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추가가 된 겁니다. 전체가 보완 설명이 된 거죠. 이걸 다시 말해서 that means that the brain is the most expensive of our organs. 우리들의 장기들 중에서
가장 비싸다 라는 말로 얘기한 건 에너지를 효율이 엄청 좋다가 보는 거죠. 에너지를 진짜 많이 단위당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건 맞으니까 비싸다라고 비유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또한 marvelously 개쩔게도 창의적이다, efficient 효율적인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효율적인, 창의적인.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뒤에 내용을 볼까요? 야, 뒤에 내용 살짝 봐봐. 우리 뇌가 꼴랑 약 400칼로리를 쓴대. 언제? 하루에 400칼로리래.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뒤에 읽어볼까요? 400칼로리는 뭐야? 우리가 똑같이 얻는데요. 어디로부터? 빵 조각 하나. 블루베리 머핀으로부터. 머핀 하나 쳐먹으면 뇌가 하루 종일 가동이 된다고. 그럼 이게 질문해보자. 창의력 얘기야? 아니죠. 에너지 효율 얘기죠. 그래서 뒷문장의 내용을 한 문장 읽어보시면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가볍게 efficient가 되고요. 혹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두고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요드필도 되죠. 답의 근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처럼 각각 너네가 고른 게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정리 좀 할 거 좀 하나 갑시다. 뭐 하냐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 이거 있죠. 대추원. 이거 내신 때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이거는 좀 단어 공부야. That's because라는 표현과 That's wh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내신형에서는 because와 why를 구분해라라는 문제도 있어. 해석하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주어 동사들을 해석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여나가잖아. 근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앞문장이 끝났어. 앞문장이 끝났어. 그 다음 뒷문장을 연결할 때 That's because, That's why라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질문. 이 빨간색 자리에 원인과 결과 중 원인이 들어가야 되는 놈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예요. 해석하느라 좀 빡셀 거야. 앞에 내용이 원인이 돼야 뒤에 내용이 결과가 오게끔 할 수 있는 건 That's why예요. 반대로 That's because는 앞쪽이 뭐가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원인을 뒤에서 얘기해 주는 게 That's because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들이 잘 못해서 여기를 따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쌤이 내신할 때 하셨던 분들은 하나만 제대로 외우자고 했어요. That's why만 제대로 알자고 했는데, That's why를 우리가 해석을 붙일 때 해석 어떻게 했어? 방금 한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 앞에 뭐 내용이 뭐뭐 합니다. 그것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세요. 뭐로 바꾸라 했냐? So. 네, 이거 그냥 so로 바꾸세요. so. 그래서야, 그래서 이런 거를 문장 주어 동사 따지지 말고 그래서라는 말로 바꾸시면은 확 느낌이 올 거예요.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하다. 라는 식으로 결과처럼 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알아둘 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일단 필기해 놓으세요. 하실 분은. 두 번째로 하실 분은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 혹시 여기 해석 붙일 수 있냐? 한번 앞에 내용 다시 볼까? 몸무게의 꼴랑 2%만 내가 차지한다. 그런데 내가 에너지의 20%나 쓴다. 예로 신생아들에게는 그게 부식이 모식이다. 자, 이 부분에서 붙여보세요.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까? 해봐. 틀려도 돼. 어떻게 해서 붙였어? 다시 해.
no less than 포함한 이 it's no less than 60% 문장이 있죠. 이 부분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할까? 65% 적지 않아. 65%보다 적지 않은 또 적지 않다? 65%보다 적지 않다. 65% 이상이다. 이상이다. 아니면 말고요. 또 어떻게 했어? 노도 마이너스고 레스도 마이너스. 어. 플러스 아니에요? 맞아,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요거 할 때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구문할 때 해둘 건데,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봐. 자,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이 있어요. 1번에 not more creative than 이고요. 2번 문장에는 no more creative than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두 문장 보면은 간단하게 부정형 more 뭐 이렇게 있으니까 부정형이 꼴랑 not이랑 no 차이밖에 없지. 그럼 이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은 해석이 같을까? 이게 달라요. 내용이 완전 반대야. 위에 거는 무슨 말이 돼버리냐면 그랑 그녀가 똑같이 창의적이지 않다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그랑 그녀가 창의적인 수준이 같다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여기 보이냐? 네.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저렇게 비교급이랑 부정형이 섞인 부분이 가끔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는 원래 뉘앙스가 엄청 달라요. no less, 뭐 not less는 기껏해야, 고작해야, 많아봤자 이런 식으로 말이 다 엄청 다양한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합시다. 부정형이 no랑 no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급이 나와 있어? less라는 무슨 급? 비교급이 있지. less 말고 반대가 뭐가 있지? 더 적은 애 반대말. less의 반대말. 그치, more 있죠. 그다음 비교급이랑 짝짝꿍으로 나오는 뭐뭐보다라는 뜻을 가지는 than. 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A와 뒤쪽에 나오는 B가 서로 같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쪽에 나오는 A와 뒤쪽에 나오는 B가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 more than, not more than, 저 네 가지 경우 싹 다 A와 B가 같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하나 추가할 게 not이 들어가져 있으면 부정문이에요. no가 들어갈 땐 부정문이 아닙니다. not이 들어가져 있을 때 부정문이고 no가 있을 때 부정문이 아니에요. 저 말을 생각해 놓고 요거를 다시 보시면 이제 해석이 좀 깔끔하게 되는데,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not more than, no more than이 있지. 저 짝짝꿍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A 자리와 뒤에 비교 대상의 B 자리는 서로 어떠하다?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둘째, no가 부정형이야, not이 부정형이야? not이 부정형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위에 거 not이 붙어 있으니 그는 그녀랑 똑같이 뭐 하지 않다? 창의적이지 않다. 둘 다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 아래쪽 거는 그랑 그녀가 창의적인 건 창의적인데 어떤 수준으로? 바로 서로가 똑같이 창의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런 거는 조금 의역이 많이 들어가는 해석인데, 원래는 이걸 수업할 때 뉘앙스를 다 살려서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못 알아먹더라고. 외우기도 빡세고.
그래서 이 덩어리째 묶어서 서로 비교하는 게 같다. 다만 부정형이 낫이 있을 때 쓰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구문제 수업인데 여기 나와서 한번 설명해드렸어요. 쉬는 시간 없이 하자. 어제 쉬어봤자 지금 5분밖에 못 쉬어. 좋아요. 점심 먹고 왔잖아. 점심 뭐 먹었어? 안 먹었는데. 너뭐 왜 안 먹었어? 저는 학교 갔다 바로 왔어요. 아 맞다. 너 오늘 계약이야? 네? 계약 언제야? 아니 계약이 8월 10몇일. 아 미안 계약이 아니라 방학. 저번 주요. 근데 왜 학교로 갔다 왔어? 저 진학반 하잖아요. 어? 진학반. 아 진학반으로 해서 거기서 뭐 하냐? 오늘 국어 수학하고 왔어요. 수학 뭐 배움? 수학이요? 직방이. 아이 뭘 직방이 지금 족밥인가 뭐. 맞긴 해요. 여기서도 직방하지 않아? 네. 너 뭐 배우냐 지금? 왜 피청소리요? 어. 너 들어오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배우는지 알 거 아니야? 직방 끝났을걸요? 빨려? 너가 하는 거잖아. 네? 아니 저 그 뭐야 금요일에 아파서 못했어. 왜? 네? 너무 빡세서. 에이. 야, 그다음 2개만 하자. 예. 2개만 하자. 나머지 숙제야. 숙제를 많이 줄이는 게 낫지 않아? 자, 몇 번입니까 이거?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drops. 9번. 자, 9번 가봅시다. 이거 어휘 문제 몇 번까지 있니? 잘 모르겠어요. 20. 아, 별로 없네. 20? 20번까지야 딱. 자, 좀 힘내세요. 자, 9번 해볼까? 썸안 타냐고? 이거 9번 맞죠? 자, 9번. 이거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근거 파악 정확히 하시고. 선생님 저 생각하기 싫어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근거를 많이 주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거? 일본 저기 그냥 편하게 읽어야 돼. 라이트까지. 라이트가 어딨냐? 그쵸, 여기 있죠? 존나 길죠? 네. 맥락을 정확히 잡아둘 수 있게 준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못 잡으면 틀려요. 자, 라이트까지 깔끔하게 읽어서 맥락 정리하고 뭐가 어떻다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2, 3, 4, 5에서 한번 정답을 골라보세요. 시간 2분 30초. 배고파서 생각하기 싫어요. 이거만 하고 끝낼게. 그냥 나머지 숙제하자. 끝내도 돼요. 뭔 소리예요? 응?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정리해. 옆에 한글로, 아래 한글로. 뭐가 어떻다. 그거도 못했어. 없네. 단어 어떤 거? 펀더멘털? 근본적인. 필수적인 요 정도 해도 돼요. 근거 정리하시고.
확실한 것만 챙겨보세요. 네. 1번. 근거 찾아 나가면서. 자, 되나요? 좀 어려웠나요? 정리해 봅시다. 주어진 2번 전에 맥락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게 무조건 잡혀야 그 다음부터 독해가 돼 나가는데 이게 안 잡히면은 결국에는 찢기 문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 동의어, 반의어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2번 전에서 무조건 잡아야 돼요. 맥락을. 안 잡히면 못 풀어요. 근데 풀어감에 있어서 너네 지금 또다시 벽이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가 벽이냐? 이번 문장 전까지 읽어라 라는 건 알겠는데 읽혀 안 읽혀? 안 읽히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캐력. 단어야? 단어 막히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단어 괜찮아요? 단어 막히면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단어가 안 막힌다는 구조에서 조금 막히는 건데 봅시다. 일단 한 문장 읽어보시면 무언가 근본적인 것의 price, 가격이 greatly drops, 상당히 떨어진다면 세상이 바뀐대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지금 뭐로 얘기가 나오냐면은 constant light, 빛을 한번 보래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것도 고1 때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문장 구조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치? 그래서 여기 해석할 때 기회들은 뭐 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거 한 번에 묶으세요. chances are. 한 번에 묶으시고 이게 주어 동사가 아닙니다. 합쳐서 아마도예요. 아마도. 이러면은 확 이제 될 거예요. 한 번에 묶어서 저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자, 그럼 갈게요. 빛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마도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이 글, 이 문장 너네 읽고 있을 거야. 어디에서? Under the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artificial 무슨 뜻? 그렇지. 그래서 인공적인 빛 아래서 너네가 지금 이거 읽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오겠죠. 그다음 게다가 더욱이 you probably 아마도 never thought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whether using an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인공 빛을 사용하는 것이 독서를 위해서 인공빛을 쓴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불을 켜는 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유가 빛이 존나 싸. 이 빛을 사용하는데 금액이 안 되잖아. 존나 싸니까 너가 뭐 하게 된다? 너무 싸서 you use it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그냥 쓴다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것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빛의 가격이 너무 낮다면 엄청 싸니까 우리는 즉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쓰는 게 가치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지? 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1800년도 초기에는 it would have cost 비용이 들었을 거래요. 너에게 비용이 들게 했대요. 400 times 몇 배? 400배만큼의 금액이 들었을 거래요. 뭐의 400배? What you are paying now. 지금 너가 지불하는 가격에 400배만큼의 가격이 들었을 거래요. 똑같은 빛의 양을 쓸 때.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 너네가 스카 다닐 때 여기 스카 뭐 등키는 거 있지 않냐? 아, 독서실 책상 같은 거 써본 적 있죠? 독서실 책상 같은 거 여기 전등키는 거 있잖아. 그거 금액이 얼마 안 했을 텐데 만약에 이때 가면은 400배만큼 더 돈을 내야 된다고. 스카 한 시간에 뭐 1,500원 하냐 요즘에? 스카 안 다니? 뭐 그런 거 할 때 금액이 400배 들어간다고 쳐봐. 자,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와 과거를 지금 비교해 주면서 가격이 달라진 거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내용은 근본적인 것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가격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는 거의 얘기예요. 다시 갑니다. At the price. 그 가격에는 질문. 이 가격이 싼 가격이야? 비싼 가격이야? 비싼 가격이잖아. 400배니까. 그 가격에 있어서는 you would 아마도 notice the cost. 비용을 뭐 할 거다? notice. 알아챌 거다. 아유 쏘리. 알아챌 거다. 자, 알아챈다는 맥락이 지금 어디 나와 있냐? 반대로 근거 들 수 있는 거. 아까 우리가 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생각 없이 쓴다고 했지. 근데 가격이 완전 비싸면 반대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쓴다는 부분은 쌌기 때문이었고 그 말은 즉 반대로 말하면 비용이 엄청 올라가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알아챌 거다라는 근거가 나와 있었죠. 패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걸 이걸 캐치 못했을까봐 뒤에서도 한 번 더 줘요. 너가 그 가격에는 would think twice 뭐 할 거래요? 두 번 다시 생각해보래. 근데 재고해보겠대. 뭐 하기 전에 using artificial light to read a book. 책을 읽으려고 빛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겠다고. 그 말은 당연히 눈치를 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근거가 되죠. 근거 되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비싸니까 이제 쓸까 말까 고민된다는 뜻이지. 그 다음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light. 빛의 가격의 increase 뭐가? 증가가 lit up the world. 거기 저기 lit up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저거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lit. 저기 lit가 과거형이야 얘들아. 동사로. light의 과거예요. light의 과거. light가 빛이라는 뜻도 있는데 비추다라는 동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과거형이 lit, pp형도 lit입니다. 자, 그럼 빛의 가격의 증가가 세상을 뭐하게 했다? 비췄다래. 빛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그 세상을 바꿨다? 세상을 비췄다? 안 되죠 이거. 앞에서 지금 빛이 가격이 비싸지면 쓸까 말까 고민한다며. 그러면은 더 밝게 만들 수가 없겠지. 그 다음 이에 또다시 앞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지만 뒤에 가보세요. 뒤에 가보시면 not only 뭐뿐 아니라죠? 자, 뭐뿐 아니라 Did it turn night into day? 생각해보자. 여기에 turn A into B 구조는 내신 때 많이 봤던 거니까 잘 기억해 놓읍시다. 내신형 단어로 turn A into B 해서 A를 B로 바꾸다요. 자, not only did it turn night into day. 밤을 낮으로 바꿨대. 질문. 밤을 낮으로 바꾼 것이 빛의 가격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했어야 되지. 그래야 싸니까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럼 이건 3번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decrease가 정답이 되죠.
그러면서 빛이 싸지니까 자연빛이 들어올 수 없는 not enter 들어올 수 없는 건물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빛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가 쭉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어휘무용의 대략적인 해석이었는데 지금 이거 몇 개 풀어보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단어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거란 느낌이 있고, 둘째로 단어가 막히면 없으면 항상 연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 크게. 첫째, 2번 전에서 무조건 맥락 잡을 것. 지금은 1학년의 지문이어서 너무나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습관화 들이고 나서 2학년 때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글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번 전에서 무조건 맥락 잡을 것.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 둘째, 그 맥락에 맞춰 2, 3, 4, 5번에 근거를 앞뒤에서 찾을 것.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실 때 2, 3, 4, 5번에 각각의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이유와 근거를 체크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질문? 오케이. 자, 숙제는 20번까지. 20번까지 풀이해 오시고 각각의 보기에 근거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따 윈터 썸머 한 손